또 뭐 경기도 어렵고 해서 가슴에 뭔가 뜨거운 뭔가가 나와가지고 면직을 하고 지금 이 추결업계에 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 제가 한 1년 반 있으면서 작년에 실제 영업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시공도 했던 현장들 한 3군데를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현장들이 또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뭐 그런 현장들을 공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 기조라든가 뭐 친환경성 이런 거랑 조금 적합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저희 에너지뱅크는 한 1990년부터 이제 조그마한 기계 설비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빙축열, 혼합 추결 위주의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결 관련해서 뭐 관해 착빙형 관련해가지고 뭐 특허라든가 혼합 추결 관련한 특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뱅크는 주로 한 1000평에서 한 3000평 정도의 중소형 건축물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이제 냉난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추결식으로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이제 그 에너지뱅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에너지뱅크가 어떤 회사인가, 철학이 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뱅크는 이제 수배관 중앙공조 시스템의 간소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인입량을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장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건물 운영을 하겠다. 전기 인입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계약 전력도 줄어들고 전기 기본 요금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 동력의 최소화.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존의 이제 중앙 집중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은 펌프 동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송 동력이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반송 동력의 최소화, 전기 인입량의 최소화, 그리고 시스템의 간소화. 예. 그리고 혼합 추결, 저희는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로 이제 혼합 추결하고 있는데, 공기열 히트 펌프가 있고, 추결조가 있고, 그리고 뭐 방열 펌프, 추결 펌프 등이 있습니다. 예, 구조는 이제 PNID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가 있고, 추결조가 있고, 방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 펌프로 추결 펌프의 추결조 내부에 이제 열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냉방을 할 때는 얼음도 올리고 냉수도 저장을 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온수를 저장을 해서 방열 펌프를 통해서 펜코일 유닛이나 공조기나 뭐 바닥 난방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냉난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빙축열 시스템의 구성도도 이제 비슷한데 결국 구성도는 똑같습니다. 얼음을 얼리냐 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공한 이제 추결조랑 공결 히트 펌프 시스템의 이제 구성인데요. 이제 옥상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는 주로 옥상의 시공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옥상이 많이 죽은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추결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분포 하중이라든가 하중의 구조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옥상에 설치됐을 때 장점이 펌프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송 동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결조가 있고 히트 펌프가 있고, 추결조가 있고 히트 펌프가 있고, 추결조가 있고 히트 펌프가 있고, 이 구성으로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결조는 설비용으로 현장에서 제작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추결조가 작다면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바로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걸 도비를 해서 배관 공사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 사진입니다. 예, 건물 규모에 따라 그리고 건물에 필요한 부하량에 따라서 공기열 히트 펌프를 이제 대수 제어로 가는 거죠. 건물 규모가 작으면은 히트 펌프가 작게 들어가는 거고, 건물 규모가 크면은 수량이 이제 다수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중앙 집중식이나 뭐 일체형 장비 주 예비로 이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처럼 건물 규모랑 펜코일 수량에 따라서 히트 펌프가 이제 다수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히트 펌프는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는 삼성 거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삼성 거는 결국은 뭐 다 히트 펌프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은 뭐 인버터 방식의 스크롤 방식 압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펌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희 추결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추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결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히트펌프를 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또 그 사용이 가능하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있는 추결조는 추결조 내부에 이제 동코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관외 착빙형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얼음을 얼린다라고 하는데 동코일을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 이제 시공할 때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뭐 열교환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또 내구성이나 열교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결조는 이제 뭐 사각으로 주로 이제 서스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또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펙에 보시면은 뭐 사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스 탱크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원형 제품형 한전에 인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형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저희가 P로 내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P에 보온하고 보강하고 제품형 같은 경우는 P로 좀 제작을 했었고요. 예, 모듈형 열교환입니다. 이게 이제 추결조 내부에 이제 동코일이 들어가는데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추결조 내부에 이렇게 뭐 빡빡하게 채우기도 하고 잠열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굳이 또 다 설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모듈형이 지금 이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결조 내부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장 설비형 추결조입니다. 그래서 이 추결조 내부에 보강대가 이제 1000에 100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보강새마다 이제 모듈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이제 얼음이 얼었을 때 이제 모습이고요. 보통 뭐 빠르면은 뭐 4-5시간 그리고 심야 10시간이면 보통 추결이 다 완료되고 이건 얼음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살짝 얼린 다음에 물을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착빙 아이스온 코일 타입으로 지금 얼음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관내 착빙형이기 때문에 브라인이 이 관 내부에만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온도로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이제 얼음을 얼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인 농도는 이제 프로필린 글리콜을 이용해서 한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사이 농도를 맞춘 다음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작년에 공사했던 3가지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제 동산교회라는 데고 연 면적이 1,500평이었습니다. 기존에 20만 가스 보일러 5대, 그리고 제품형 빙충열 5대, 그리고 직팽식 실외기 이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보장이 돼서 큰 문제, 난방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냉방 같은 경우에 이 직팽식 실외기가 좀 고장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과거에 이제 제품의 빙충열 같은 경우는 순수 냉방만 했는데 내부에 이제 압축기가 정속형 압축기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었을 때랑 얼음이 녹았을 때랑 그 부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인버터 히트펌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하량에 따라서 인버터가 뭐 강하게 돌고 약하게 돌고 헤르츠 조절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얼음이 다 얼어도 정속형으로 돌다 보면은 압축기가 뭐 액압축도 나면서 고장이 좀 잦은 또 그런 고장이 하여튼 좀 많았던 그런 제품의 빙충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시스템 구성한 것은 25마력 히트펌프 4대를 넣고 추결조는 30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측은 이제 헤더로 다 묶어서 이제 펌프 2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추결 방열 펌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물이 1,500평이라 해도 옥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양정이라고 물 순환 양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마력 2대로 저희는 했고요. 추결 펌프는 5마력 2대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과정은 기존에 뭐 냉매 해소하고 장비를 다 철거를 하고 이 철거된 자리에 히트펌프랑 이제 추결조는 현장 제작형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결조 내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내부 코일 모듈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 넣고 조립을 하고 다 시공이 됐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입니다. 이게 4대, 히터펌프 4대가 들어가고 추결조가 들어가서 열원을 저장을 한 다음에 냉난방하는 작년 5월 달에 시공을 이제 한 달간 하고
지금 여름도 보냈고 겨울도 보냈는데 건물 1,500평 규모 대비해서 히트펌프 4대로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20만짜리 보일러 5대 다 합하면 100만 킬로칼로리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작아서 난방 문제 되지 않겠냐 했지만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히트펌프 소형 4대만 들어갔지만은 추결조가 있는 게 히트펌프를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동산교회 실제 이제 1년 운영해보니까 계약 전력도 좀 많이 남아서 계약 전력을 500kg에서 200kg로 저희가 낮췄습니다. 교회에서 낮추고 또한 지금 기존에 한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합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교체하고 난 후에는 한 전기요금으로만 4천만 원. 그러니까 순수 냉난방의 완전한 전기화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리고 뭐 친환경성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에 도시가스 썼는데 전기 기반으로 전환이 됐고 이에 따라 뭐 탄소 배출도 좀 감소가 됐을 것이고 또한 이제 보일러 운영 점검 불필요와 시스템의 단일화로 이제 앞으로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그런 사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4,000평 규모였는데 앞에 2,000평 정도 신축으로 이제 중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4,000평도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기량이 뭐 한 600kW 정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피크 지키는 게. 근데 이제 중축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1000kW 넘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기 안정 관리자 선임하는 것을 좀 불편해했고, 왜냐면 이제 월급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1000kW 미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미팅이 돼서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가 시스템 에어컨 350kW, 이 중축된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350kW고, 전기 바닥 난방이 250kW, 총 600kW였습니다. 이거에 이제 혼합 추결로 변경이 되면서, 공기물 히트펌프로 변경이 되면서 150kW, 전기 용량이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 일람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단순 전격은 230인데, 겨울철에는 최대 운전 전류로 거의 봐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거의 300kW가 시스템 에어컨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바닥 난방 교회지만 이제 평일에도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든가 뭐 유치부 그런 것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600평 바닥 난방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평이 전기 필름 난방 100kW, 그리고 나머지 또 300평이 전기 보일러 30kW 5대로 해서 바닥 엑셀 코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토탈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뭐 전기로 하는 다 전기화는 되어 있지만은 전기가 너무 과대하다. 전기가 600kW나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이 다 나눠져 있어서 제어가 복잡하다라는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히트펌프 4대랑 추결조, 저희 혼합 추결 시스템을 이렇게 넣으면서 전기를 이제 150kW 줄였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한 시스템으로 천정 냉난방과 바닥 난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이제 현장 모습입니다. 옥상에 이제 히트펌프가 있고 추결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체육관 공간이 있고, 여기도 이제 다 바닥 난방을 다 깔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펜코일 유닛으로 이제 냉난방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추결조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바닥 난방하고 뭐 펜코일, 뭐 스탠드형 이런 것들을 제어를 또 유지 관리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 이제 DMS를 이용해 가지고 각 실에 이제 뭐 유무선 리모컨으로도 사용자가 틀면은 이제 복합 제어로 해가지고 읽어서 자동으로 이제 방열 펌프가 가동이 되게 되고, 또 이제 각 실에 이제 중앙 제어를 통해서도 또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 제어 DMS가 있고, 그래서 뭐 예약이라든가 뭐 사이클 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서 좀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게끔 저희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원 명성교회는 이제 적용 결과는 실외기 수량이 기존 11대에서 4대로 줄었다. 그리고 전기가 이제 실외기 전기가 350에서 한 150으로 정도 줄었다. 전기 바닥 난방이 250kW가 이제 0kW가 됐다. 왜냐? 저희 150kW 이제 추결조 이제 히터펌프 전기가 난방을 하는데, 난방 부하하고 이제 천정 펜코일 부하하고는 동시간대 겹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바닥 난방을 써야 된다고 봤었을 때, 예약을 통해서 그 전에 한 3-4시간 전에 이제 바닥 난방을 예약을 하고 실제 사용하는 10시간부터는 바닥 난방을 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10시부터는 이제 펜코일만 가동하기 때문에 이 부하량을 이제 중복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저희 150kW로 이제 천정 난방, 바닥 난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실외기가 수량이 줄기 때문에 냉매량도 한 11대에서 4대로 줄었기 때문에 한 200kg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스템의 이제 단순화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이 또 증대됐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용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한 연면적 한 4,500평 정도 규모의 이제 여기도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기존에 흡수식 내온수기 250RT, 350RT 정도가 있었고, 공조기 본당에 한 대, 그리고 펜코일 유닛 140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문제는 이제 흡수식 내온수기가 좀 노후화가 됐다. 그리고 성능 저하가 됐고, 여기서 이 건물을, 이 기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실 직원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하시는 이제 직원들이 좀 과하게 많았다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LPG 벌크 탱크로 이제 흡수식 내온수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 연료 비용이 좀 과대하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저항집중식 흡수식 내온수기나 터보 냉동기 사용한 현장은 저희 히트펌프를 이용한 히트펌프 기반 추계 시스템을 가면은 교체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뭐 헤더 이후에서는 방열측이 다 똑같은 물배 수배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저항집중식 현장도 공기열 히트펌프 현장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많이 노후화된 흡수식 내온수기나 터보 냉동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있어서 뭐 굳이 옥상에도 공간이 좀 부족했고, 다른 지하에 들어갈 공간도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상이 오히려 공간이 많아서 발주처에서 그냥 지상에 설치하면 된다 해서 이제 히트펌프와 추결조 이제 조합으로 들어갔고, 히트펌프 25대, 7대에 추결조 30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송 동력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냉각타 펌프, 냉수 펌프들이 합계 대략 총 200kW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결 펌프 5kW짜리 4대, 그리고 방열 펌프 10kW짜리 한 대랑 15kW짜리 한 대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했었을 때 펌프 용량이 너무 과하게 줄지 않았냐, 유량이 많이 줄어서 냉난방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총 반송 동력은 이제 펌프 용량만 한 150kW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직 1년 가까이는 운영을 못 했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월에 한 700만원 정도 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제어도 너무 좀 이제 과거에 DDC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제어하기 좀 어렵게 돼 있던 거를 중앙제어만 조금 새로 손을 봐서 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기존에는 이제 기계 유지관리, 지하 기계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됐다면은, 지금은 히트펌프가 자동적으로 돌아서 추결주에 여론을 저장해 놓으면은 펌프만 돌면은 그냥 건물 냉난방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됐죠. 그래서 각 실에 유무선 리모컨 틀면은 냉난방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LPG 사용했던 게 순수 이제 전기 기반 냉난방 시스템으로 다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운영비가 이제 월 한 700 절감이 됐고, 화석 연료 사용도 이제 아예 제거를 했고, 탄소 배출도 저감을 시켰고, 흡수식 내온수기 대비 유지 관리도 굉장히 단순화됐으며 부분 부하의 대응이 유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흡수식 내온수기를 돌려야만 건물이 냉난방되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한번 돌면은 가스비가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딱 2시간, 금요 예배 1시간, 주일 예배 한 4시간밖에 운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예 이제 냉난방 장비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개별 에어컨, 싱글 에어컨들 달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고 부분부하 대응성이 아주 좋은 이제 추결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이제 기존 싱글 에어컨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여기 설치된 게 이제 삼성 그런 것들에 이제 펜코일도 저희가 한 16대 정도 추가를 해서 평일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를 한번 다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뱅크의 철학은 수백안 중앙공조 시스템의 간소화, 전기 인입량의 최소화, 반속력 최소화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뭐 공기열 히트펌프로 바뀌게 된다면은 전기 인입량도 뭐 시스템 에어컨만 대비했었을 때 거의 50%, 많게는 시스템 에어컨 대비해서 실외기 수량을 한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기 인입량이 줄어들게 되고 건물 계약 전력도 줄어들게 되고 계약 전력 줄어들면은 전기 기본 요금 줄어들게 되고 또한 이제 반송 동력도 추결조에서 저장을 해서 뭐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향식이기 때문에 또 반송 동력도 펌프 용량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수배관도 최대한 시스템을 좀 간소화해서 기존에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만 건물에 냉난방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런 우리 에너지뱅크에 대한 이제 철학이라든가 이런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일맥상통한 게 저희는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 추결 시스템이다. 단순 공기열 히트펌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랑 이거를 버퍼 개념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부하와 배관 예열 부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추결조가 좀 어우러진다면은 더 공기열 히트펌프를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공동 효과가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더라. 그리고 피크도 줄면서 전기요금도 기본요금도 줄어들게 되더라. 또한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는 전기 기반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탄소 배출도 저감이 되고 또한 이제 여기 히트펌프를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적용되는 고유기자재가 등록된 제품을 쓴다면은 정책 대응도 가능한 그런 히트펌프 시스템도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단순화되고 부분부하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 자동 제어와 연계되고 유지 관리가 좀 편하게 되면서 인력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공사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드렸고요.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개선하고 좀 노력하기 위해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김용재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